겨울이면 어김없이 떠오르는 영화 러브레터. 이 러브레터는 이와이 슌지 감독이 쓴 소설이 원작인데요. 소설에서도 주인공은 죽은 연인을 잊지 못하고 이런 편지를 씁니다. 그가 지금 어디서 무얼 하는지 저는 모릅니다. 때때로 생각이 날 뿐입니다. 어딘가에서 잘 지내고 있겠지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쓴 편지였습니다. 사실은 아무데도 배달되지 않아도 상관없었습니다. 배달되지 않아도 상관없는 편지. 여러분도 써본 적 있으신가요? 이미 끊어진 인연이지만 미안함, 그리움 같은 감정들이 남아서 이따금 생각나는 누군가가 있다면 한 번쯤은 이렇게 편지를 써보는 거 어떨까요? 영화 속 대사처럼 나는 잘 있단다. 너도 잘 있지? 하면서 말이죠. 오늘도 당신 편 이재윤입니다. 2026년 1월 24일 토요일, 오늘 1부 첫 곡으로 전해드린 노래는 성시경의 좋을 텐데 였습니다. 배달되지 않아도 상관없는 편지라고 생각하면 뭔가 좀 더 솔직하게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을 마구마구 써서 보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은 이런 편지 한번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 자신한테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나한테는 굳이 배달하지 않아도 되니까. 아니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 끊어진 인연이지만 미안함, 그리움 같은 감정들이 남아있는 그런 누군가에게 이렇게 한번 써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한테 사연을 보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분에게 마음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윤입니다.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리고 토요일 저녁에도 놓쳐서는 안 되는 오늘의 코너. 잠시 후에는 민자영 리포터와 함께 모여라 우리 동호회 소식 만나볼 거고요. 2부에는 박수홍 활동가 모시고 오늘은 지구편으로 함께 할게요. 3, 4부에서는 한 주 동안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1시간을 꽉 채워갈 예정이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광고 듣고 올게요. 좋아하는 걸 나누면 즐거움이 2배. 취미가 있어서 오늘도 즐거운 사람들. 같은 취미로 이어진 인연들의 소소하지만 특별한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모여라 우리 동호회. 매주 이 시간 동호회 현장을 직접 다녀와서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계시는 분이죠. 민자영 리포터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자영 리포터 날씨가 진짜 너무너무 추워졌잖아요. 진짜 너무 추워요. 그렇죠. 요즘 같은 때는 집에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오늘의 주인공들 그럼에도 본인들의 취미를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계시겠죠. 그렇죠. 어떤 취미로 이 추위를 이겨내고 모임을 갖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오늘 어떤 동호회인가요? 네, 오늘의 동호회를 소개하기 전에 젠디는 혹시 육회, 공 다양한 음식들 중에서 어떤 종류를 가장 좋아해요? 저는 아무래도 육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고. 육을 제일 좋아해요? 그다음 회도 좋아해요. 근데 공은 뭐가 있을까? 공, 새, 닭, 꽃기요? 닭도 공으로 쳐주면은 공도 좋은데요? 민재영 리포터는요? 저는 바다, 해, 날거 좋아합니다. 맞아, 그렇다면서요. 네, 저는 양념게장도 좋아하고 간장게장도 좋아하고 저번에 연어도 저의 최애 음식이었고요. 네. 이제 지난번 연어에 이어서 다양한 횟거리, 생선들이나 멍게 등등 바다에 가면은 수영하러 이제 가기보다는 그 앞에 쫙 즐비한 이 맛집들 찾아다니면서 먹거리들 먹고 다니는 게 더 신나는 편인데요. 좋죠.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가게까지 가지 않고 내가 직접 해산물들을 채취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어떨 것 같아요? 낚시하는 분들 있잖아요. 바다 낚시도 있고, 네. 주꾸미 배 타고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혹시 오늘 그러면 낚시 동호회인가요? 물론 낚시도 좋지만 낚시보다는 조금 더 이분들 활동적으로 바다를 누비고 다니는 분들입니다. 활동적으로? 네, 아마 젠디도 요거 해봤던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조객해본 적 있어요?
진짜 옛날에 한 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우리 네. 어렸을 적에 한 어렸을 때. 번씩 조개를 캐본 적이 있잖아요. 그쵸. 이 서해안 쪽으로 가면은 간조와 만조, 밀물과 썰물에 따라서 바닷물이 빠지는 그 시간 이 갯벌이 드러나기도 하고요. 얕은 바닷물 아래로 다양한 어패류들이 지나다니는 모습 보셨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여기에 조개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바다 생물들이 나타나면서 소소하게 맨손으로 해산물들을 채취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걸 해루질이라고 합니다. 해루질. 네, 오늘은 작년 7월부터 해루질을 위해서 모이게 된 바다를 품은 사람들, 일명 밥품사 동호회를 만나볼 텐데요. 네. 먼저 밥품사의 시작을 만들어낸 닉네임 진 방장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해루질은 이제 바다에서 야간에 조개라든지 소라, 낙지, 꽃게 뭐 이런 잡는 걸 해루질이라고 하거든요. 바다를 좀 가보고 싶었어요. 좀 바람도 쐴 겸해서 바다를 갔는데 뭐 낚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해루질 할 때 보니까 뭔가 좀 활동적인 느낌이 있어서 해루질을 하게 됐죠. 그냥 이제 랜턴 가지고 뜰채나 아니면 찌개를 가지고 한 무릎팍 정도 그냥 뭐 물속이나 뭐 이런 데를 다니거든요. 해루질을 하다 보면 위험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바다라는 게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가면 위험하기 때문에 여러 명이서 같이 가서 안전하게 해루질을 하자는 목적으로, 그리고 친목도 도모할 겸 해서 이 동호회를 만들게 됐습니다. 와, 해루질을 하는 동호회를 저희가 만나보게 되다니 네. 너무 신기한데, 해루질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해양 생물들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글쎄, 근데 앞에 모임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야간에 한다는 거 보니까 밤인가? 맞아요. 이 오. 칠흑같이 어두운 밤 시간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루질은 주로 밤 시각, 야간에 바닷물이 빠지는 물때를 기다려서요. 갯벌에 살고 있는 조개를 캐기도 하고, 곳곳에 놓인 돌덩이를 살짝 뒤집어서 그 안에 숨어있던 낙지나 전복을 캐는 등 이 별다른 도구 없이 대부분 맨몸으로 해산물들을 잡는 일을 말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갯벌 쪽에서 쉽게 채취를 할 수 있다 보니까 바다를 품은 사람들, 이 밥품사의 경우에는 영흥도나 태안 등 서해안 쪽에서 모임을 주로 갖고 있고요. 조금 고수분들은 얕은 물속, 이 무릎 정도까지 오는 포인트에서 랜턴 켜고 집게를 가지고 해산물을 잡아오기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즘같이 추울 때는 활동하기가 좀 어려우시겠어요. 어때요? 저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바다에서 나오는 해산물들이 시기마다 다 다르다고 해요. 아. 봄낙지, 봄꽃게, 소라, 개불, 문어, 개조개 등등 이 계절마다 만날 수 있는 해산물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사계절 대부분 활동을 쉬지 않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방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진짜 워낙에 춥잖아요. 네. 그래서 건강 때문에 좀 자제하고 있긴 한데 11월까지만 해도 한 달에 보름 이상은 바다에 나가서 해루질을 즐겼다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거든요. 다만 채집량에 집착해서 이제 욕심을 내기보다는 그날의 손맛을 즐기는 정도로 자연이 내어주는 만큼만 즐기다 보면 이 주어진 시간이 금방 지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또 사실 다들 이게 본업이 아니잖아요. 네. 실제 본인들의 본업도 있고 일이 끝나고 나면 좀 잠도 자야 하는데 그럼에도 한 달에 15일 가까이 해루질을 위해서 밤잠을 줄여가면서 이 바다로 향하는 이유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해요. 그렇죠. 해루질을 통해서 느끼는 행복함으로 계속해서 바다로 나와서 조개를 캐고 있다는 이세영 씨의 목소리로 직접 이 이유 들어보시죠. 네. 파는 만큼 나와요. 정말로 노력한 만큼의 결과는 조개인 것 같아요. 팔을 얼마큼 쓰냐. 그러니까 그게 성취감이 되게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조금만 팠는데도 많이 나오는 결과가 있는 게 아니라 모두 인생이 그렇지만 그냥 파는 만큼 내 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주부고 아이 키우는 엄마다 보니까 항상 아이들하고 수영만 하고 그냥 조개 캐기나 가고 가끔 이랬는데 뭔가 이걸로 트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좀 다른 걸 알게 된 거죠. 다른 행복을. 그냥 바다에서 날씨, 그냥 공기, 파도 소리 막 이런 것만 들어도 그러니까 조과가 없더라도 그 과정이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사실은. 파는 만큼 나온다.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진짜 그 성취감, 짜릿함이 확실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이렇게 조개를 캐서 가면 다 직접 요리를 해서 드시는 건가요? 그럼요. 이 조개를 활용한 요리를 안 해본 게 거의 손에 꼽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조개 구이나 찜은 그냥 기본이라고 하고요. 네. 파스타, 조개 무침, 조개 젓까지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서요. 조개로 할 수 있는 건 진짜 거의 다 해봤는데 확실히
밖에서 그냥 사 먹는 조개랑 내가 직접 해서 내 손으로 만든 요리로 먹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다고. 그래요. 이거는 뭐 정말 말로 설명이 안 된다. 직접 와서 좀 먹어보세요.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진짜 조개를 좀 캐러 나가고 싶더라고요. 조개도 보면은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저도 그걸 모습만 보고 딱 구별하는 것도 너무 신기하던데 이 밥품사 분들도 그렇겠죠? 그럼요. 조개뿐이겠어요. 이 다른 해산물들에 대해서도 어렸을 적에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해양 박사가 되었을 정도로 전문가가 와.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밥품사의 경우에는 경험에 따라서 고수, 중수, 하수, 초보로 기준을 좀 나눠서요. 네. 고수가 중수를 가르치고 또 중수가 초보를 가르쳐주고 혼자만 단독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해루질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식 나눔도 굉장히 활발했고요. 해루질도 할 수 있는 포인트와 할 수 없는 포인트가 있다고 해요. 이게 또 어민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할 수 있는 곳들 중에서도 특히나 해산물들이 다양하고 많은 곳이 있을 거고 그렇지 못한 곳이 있을 거란 말이죠. 맞아요. 그거는 진짜 경험으로만 알 수 있는데 이런 포인트들도 모임에 나가면 아낌없이 알려줍니다. 네. 그리고 사실 열심히 이제 밤에 나가서 채취했는데 저 사람은 꽃게도 잡고 낙지도 잡았는데 나는 조개만 진짜 요만큼 잡았다. 이러면 좀 위축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또 모임이 재미없을 수가 있거든요. 밥품사는 또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늘 나서주는 고수분들 덕분에 더더욱 해루질을 사랑하게 된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김동완 씨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보통 즐기는 거는 나눔이죠. 제가 물론 잡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즐길 수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은 주변 사람들이 같이 즐길 수 있을 때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혼자 할 수 있는 건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고 잘 잡는 분들께서는 좀 못 잡는 분들께 굉장히 많이 나눔도 해주시고요. 좀 넉넉하게 물론 가르침도 되게 컸고요. 제가 먹는 것보다 나눔이 되게 커요. 왜냐면 처음에는 먹고 싶어서 잡고 주변 사람들이 좋아해서 같이 가고 이런 게 되게 큰데 결국에는 주변 지인들, 가족들, 친지들 다 나눠드리고 주변 같이 해루질 하신 분 나눠드리고 그런 기쁨에 계속 다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좋아하시죠. 그 반응이 없으면 절대 드리지 않죠. 동아님이 같이 즐길 수 있을 때 제일 행복하다고 하셨는데 저도 좀 같이 즐기고 싶은데 밥품사분들의 지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저도 그랬습니다. 막 이게 잡아오면요, 아파트 아랫집, 윗집을 나눠드릴 때가 있고, 네. 그냥 본인 집 냉동실을 딱 열면 낙지 있고 꽃게 있고 그러니까 주변 지인들을 아무리 초대해도 걱정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겠다. 이런 자랑을 들으니까 와, 진짜 부럽다라는 말이 절로 남았는데 네. 혹시 이런 나눔의 기쁨에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이 깊은 바다는 좀 무섭잖아요. 그렇죠. 갯벌에서부터 차근차근 내 손맛으로 이 해루질을 즐길 수가 있거든요.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은 근데 너무 겨울이라서 초심자분들은 다가올 봄을 준비하는 느낌으로 한 번쯤 해루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꼭 강조를 좀 드리고 싶은 게요. 네. 해루질을 단순하게 갯벌에 들어가서 채취하는 것만 생각하고 특히나 초심자, 이 초보분들이 간단하게 생각하고 준비 없이 시작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바다가 굉장히 생각보다 빠르게 물이 들어오고 나간다고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기도 쉬운데요. 인터뷰하는 내내 이 모임원들 모두가 강조했던 게 해루질은 절대로 기본 지식 없이 혼자서 단독으로 활동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미리 물대표 보고 동반 출조, 줄여서 동출이라고 하는데 네. 꼭 4명 이상 현장에서 팀으로 서로가 서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하고요. 밥품사라는 해루질 동호회를 만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취미가 건강을 해쳐서는 안 되잖아요. 그럼요. 항상 이 안전을 우위에 두고 해루질 문화를 즐기셨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 밥품사에서 안전하게 해루질을 즐겼으면 하는 이 모임장님의 해루질에 대한 사랑도 들어보겠습니다. 전 낙지하고 꽃게를 잡을 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낙지는 보통 심쿵이라고 부르거든요. 낙지를 볼 때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면 심쿵거리기 때문에 심쿵이라 그러는 거고 요즘은 또 겨울이기 때문에 동해 가서 문어를 잡기도 해요. 저 이번에 한 마리 잡아봤어요. 12월 달에. 이게 바닷속에 잠수해서 잡는 거랑 이제 저처럼 해루질을 워킹으로 잡는 거랑 틀린데 운 좋게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취미 생활을 찾아야 되는데 좀 운동도 하고 싶고 뭔가 좀 성취감을 이루고 싶다고 하면 해루질 같은 경우는 바다에 나와서 스트레스도 풀고 그리고 그날 잡은 걸로 집으로 가져갈 수가 있어요. 가져간 건 가족들이 맛있게 드시겠죠. 예, 그런 것들 때문에 해루질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바품사분들의 목소리 들어보니까 다들 이 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졌고요. 바다를 품은 사람들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바다에서 아름다운 나눔들, 안전을 항상 우위에 두시고 즐겁게 활동하시길 응원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어떤 노래 추천해 주셨어요? 네, 듀스의 여름 안에서 추천해 주셨습니다. 바다를 품은 사람들 해루질 동호회 활동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오늘도 당신 편 공식 홈페이지 오당제 사진첩에 사진들 올려두도록 할 테니까 구경하러 오시고요. 홈페이지 놀러 오신 김에 소개하고 싶은 동호회가 있으시면 모여라 우리 동호회 게시판에 글도 남겨주세요. 바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 곡 들으면서 민자영 리포터와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